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있어서 리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지도 교수가 있고 공동 지도 교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메인 지도 교수는 전력 기반 엣지 컴퓨팅을 하는 분이고 공동 지도 교수는 하이 퍼포먼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 지도 교수님은 제가 하드웨어의 IoT 기반의 API 매니지먼트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분야 연구를 희망하시고, 공동 지도 교수님은 제가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엣지 클라우드 통합 및 분산 컴퓨팅 연구를 희망하십니다. 자, 위에 두 교수님의 기대치를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둘 중 어느 분야가 좀 더 유명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동 지도 교수라는 개념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 등쳐먹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쁜 건, 그러니까 교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지금 님을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조금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때 제 지도 교수가 한 명이었어요.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드미션 커미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디펜스 커미티, 죄송합니다. 어드미션은 그 입학이죠. 제가 말이 혼나왔어요. 자, 디펜스 커미티라고 해서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3명의 교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되죠. 자, 첫 번째 지도 교수가 내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지도 교수님 이외에 제 논문을 리뷰받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의 사인을 받아야 석사 논문 졸업이죠. 자, 박사는 이 디펜스 커미티, 즉 박사 논문에 사인해주는 사람이 5명이에요. 보통 내 지도 교수 1명에 나머지 대학원 교수 4명 추가해가지고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 교수는 1명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님의 지도 교수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랑 둘이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 지도 교수라고 해놓고 지금 메인 지도 교수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세컨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해놓고 지금 지도 교수가 둘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님 몸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A한테 가가지고 A가 시키는 연구도 해야 되고 B한테 가서 B가 시키는 연구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풀펀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학비 면제되죠. 그쵸? 그리고 월급 나올 거 아니에요. 요새 한 박사과정 월 한 3,000불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님이 지도 교수가 2명이라고 해서 님 월급을 2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 교수들의 굉장히 사악한 짓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한마디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밑에 박사과정 학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한테 투이션 웨이버, 즉 학비 면제를 주고 그 다음에 월급 한 3,000불 정도 월급을 주는 걸로 하고 1명을 본인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명을 보통 박사과정 뭐 한 4년 하잖아요. 4년 데리고 있다가 졸업하면서 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거 졸업 논문을 시키죠. 그 다음에 졸업 논문 발표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원은 박사과정 디펜스 커미티, 즉 박사과정에 사인해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1명 외에 나머지 4명 보조로 이제 선정을 해서 5명이 사인해주면 졸업이잖아요. 그쵸? 그게 정상적인 그런 건데, 지금 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없는 지도교수 2명이 지금 둘이 공동으로 학생 1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둘이 너의 공동 지도교수야 라고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A한테 가면 A가 시킨 게 있고 또 B한테 가면 B가 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공동이라고 해놓으면은 그 일을 줄여둬야 될 거야. 연구를 줄여줘야 될 거야.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더블 뛰면서 학생들의 뭐랄까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공대에서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이 조금 돈이 별로 없어요. 같은 이공계라 하더라도 자연과학대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연과학대 교수들 있잖아요. 뭐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뭐 화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님이 전자공학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면은 님의 과에 펀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은 없는데 돈을 절감하고 싶어서 학생 한 명 뽑아놓고 지도교수 2명이라고 해놓고 양쪽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님이 사실 이거를 뭐가 더 양쪽의 기대치 뭐 이런 거보다 님은 지금 님이 일반적인 미국의 박사과정 학생에 비해서 양쪽으로 일을 시키면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비교하자면 님은 월급을 한 중소기업 어치의 월급만 받으면서 중소기업 양쪽에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중소기업 양쪽으로 출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월급이 더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교수 양쪽으로부터 무리하게 연구를 받고 무리한 스트레스 받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수들이 조금 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님이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일 거예요. 외국인이 원래 그럽니다. 자, 미국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노할 수 있어요. 미국 내국인 같은 경우는 선택의 초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펀드 못 받으면은 학교 밖에서 알바도 못 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 그래서 이런 선택이 왔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셉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일단 펀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펀드 딴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가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항상 이렇게 양쪽 지도 교수한테 이렇게 강조하셔야 돼요. 나는 아시다시피 당신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일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워크로드가 너무 많다. 이거를 자주 강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님 진짜 쓰러집니다. 왜냐면 한 명의 지도교수가 님의 지적인 능력을 드라이브하면서 연구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박사과정 때는 너무 이게 뭐랄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되게 힘든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님은 지금 님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1명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은 그 워크로드에 관해서 지도교수랑 이렇게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님 진짜 번아웃 돼가지고 나중에 박사과정 논문 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지도교수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의 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인 지도교수가 지금 짜고 있는 고스톱 판은 뭐냐면 고스톱이라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둘이 짜고 치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서로 양립되는 두 개의 그 병렬연산 혹은 AI의 알고리즘에 그 두 개의 양대 산맥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둘이 지금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서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이거 할게 해가지고 지금 님한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그 병렬 컴퓨팅의 컨셉을 가지고 지금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인 지도 교수는 지금 전력 시스템 기반 엣지 컴퓨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짜잘한 잡다구리한 그런 계산기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우리 집에 전기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럼 전기자동차가 평소에는 자율주행하죠. 그 안에 GPU 좋은 거 하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밤에 퇴근하고 내 차고에 그 전기자동차를 주차해 놓으면은 난 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고급 GPU는 놀죠. 자, 이거를 잘 때 네트워크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서 그 컴퓨팅의 연산 기능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집 정문 앞에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 CCTV 카메라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 정도의 AP가 들어가는 아주
싼 디바이스인데 우리 집 곳곳에 이런 CCTV가 있어요.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뭔가 이렇게 그 헤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분명히 노는 리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지고 인공지능 소스로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뭐 스마트 TV가 있어요. 그럼 내가 TV를 볼 때는 뭔가 하지만 안 볼 때는 그 자원이 놀고 있겠죠. 그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지고 뭔가 리소스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모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각종 디바이스, 뭐 휴대폰, 타블렛 PC, 뭐 PC, 스마트 TV, 뭐 차고에 놀고 있는 전기 자동차, 뭐 그 외에 각종 뭐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런 거를 싹다그리 네트워크에 연결하면은 그 각각의 다른 어떤 CPU나 GPU 연합체죠. 즉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죠. 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들을 싹다그리 네트워크를 모아가지고 이 짜잘한 컴퓨팅 리소스를 싹다그리 모아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AI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지도 교수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조금 더 굵직굵직한 리소스를 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서버급에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병렬 컴퓨팅의 양대산맥이에요. 실제로 그 핸드폰 회사 중에 모 핸드폰 회사가 있어요. 모 핸드폰 회사. 이 회사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공지능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사용자들한테 그 강력한 서버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지도 교수님이 하는 방식의 서버를 쓰는 핸드폰 회사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핸드폰 회사가 있는데 이 핸드폰 회사는 서버가 없어요. 돈이 없어.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냐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사용 내역을 도청함으로써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폰과 폰을 네트워크로 어차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폰과 폰을 전부 다 연결해 가지고 일종의 그 엣지 컴퓨팅 개념으로 다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찔리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누구보다 지킵니다 하고 강조하고 뭐 광고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핸드폰을 도청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지도 교수가 쓰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두 개의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가성비가 높은지 가지고 지금 이 교수 두 명이 지금 님한테 두 가지 다른 컨셉을 시도해 가지고 어떤 게 더 가성비가 높은지 지금 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짜잘한 디바이스, 아주 작은 디바이스를 다 연결해서 이런 인공지능 구현하려고 하고, 한 명은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서버에 그 인공지능에 의지한 채 뭔가 인공지능 구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지금 님한테 다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 학생을 2명 뽑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도 교수는 첫 번째 학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도 교수는 두 번째 지도 교수의 학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님 한 명한테 지금 양쪽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일단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이거를 잘 매니지 하시고, 하지만 이거를 님이 다 수행하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다 하잖아요. 그럼 님한테 굉장히 좋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님의 그 연구핏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분야가 미국 취업에 유망할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강력한 슈퍼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회사들은 님의 두 번째 지도교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제대로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가 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자동차와 자동차를 그 5G 같은 걸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그 엣지 컴퓨팅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차들이 이제
집에 차고에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 스테이션 뭐랄까 ESS라고 해서 그 대용량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또 와이파이 같은 데 연결해 가지고 또 그 남는 전기를 서로 막 보내면서 그 컴퓨팅에 필요한 리소스를 막 나누면서 요렇게 이제 컴퓨팅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인공지능 뭐 그런 거를 주축으로 이제 시장을 점령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슈퍼컴퓨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사의 제품을 그냥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도청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이루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지도교수가 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다 뭐랄까 경쟁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싸게 만들면은 효율이 좋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200만 원짜리 데스크탑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최고로 좋은 GPU 딱 꽂아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거랑 라즈베리 파이 한 5만 원짜리 그거 그러니까 그거 한 40대 사 가지고 200만 원어치 가지고 서버 만들어 가지고 리눅스 깔아 가지고 병렬 연산 하는 거랑 자 어떻게 가성비가 좋은지 그거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데스크탑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GPU 제일 좋은 거 딱 박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머신러닝 하면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컴퓨터 한 대에 뭐 3,400만 원 넘겠죠. 그렇게 하면 성능은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그렇게 하는 바에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라즈베리 파이 한 50대 사가지고 한 40대 50대 사가지고 병렬로 쫙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 리눅스 깔고 병렬 연산 쫙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 받으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전기세 대비 컴퓨팅 파워가 더 세고 그리고 그 투자한 그 컴퓨터 가격 대비에 어떤 게 더 컴퓨팅 파워가 좋을지 이거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도 스타트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 서버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일정 자기 컨테이너를 하면 이제 내가 가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런 컨테이너를 빌려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하나 싸잖아요. 그런 거 수백 개 사가지고 자기네 그 창고에다가 그 병렬로 쫙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서버를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싸게 먹힐지는 이제 그 컴퓨팅 전략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누가 더 쌀지는 아직도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그 대용량 서버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빌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보안에. 근데 조그만한 그런 개발보드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안에다가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보안에 훨씬 강력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각종 그 컴퓨팅 전략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비싸고 싸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계속 경쟁하고 있거든요. 경쟁하고 있는데 어쨌든 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님이 힘들겠지만 이거를 다 겪고 난 후에 이제 지도교수 2명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면은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확실히 봤을 때 지도교수 2명이 좀 나빴어요. 돈은 없는데 둘이서 학생 1명 뽑아놓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좀 나쁜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학생이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요. 하나만 공부해도 힘든데 지금 님은 2개 공부하면서 양쪽 지도교수 장단에 맞춰가지고 지금 양쪽 갈 거 아니에요. 랩 미팅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A랩, B랩 따로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힘든 겁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제를 연구하는 거. 하지만 이 고생 끝에 님은 그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미 지도교수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정하기 전이라면
저라면 이 상황 노했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님이 지금 이미 지도교수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관둔다 그러면은 양쪽으로부터 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다시 제3의 교수가 다시 따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나쳐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명의 지도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것도 두 개의 연구 성향이 다른 교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다른 박사과정의 2배 정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봉을, 그러니까 박사과정 월급을 2배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님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교수한테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양쪽한테. 나 지금 지도교수 2명이라서 워크로드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님이 이 랩을 양쪽을 졸업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2가지 지식을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추천서 같은 거 받을 때 교수가 뭐 회사 연결시켜 줄 때도 지금 님은 찬스가 따블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님의 스트레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더 좋은 건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님이 지금 첫 번째 지도교수 방식으로 취업을 한다면은 뭐 그 서버가 좋은 게 없는 인공지능 회사들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모 스마트폰 회사 같은데 그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도교수가 한 방식으로 님이 잘하게 된다면 그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회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그 서버 엄청 큰 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을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기회이고 둘 다 경쟁하고, 2가지 방식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